네,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자, 완전하게 교양을 갖춘 사람은 없다. 모든 것은 그 반쪽의 교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 증시전략센터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 이어 3부에서도 교보증권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현재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는 모습인데요.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포인트가량 상승한 1727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신이 다시 순매도로 돌아섬에 따라서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개인들이 1,0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하고 있는 점이 주세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7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미국과 한국 증시 모두 고점 부담으로 인해서 답답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4포인트가량 상승한 51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죠. 외국인들의 매수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19거래일 연속 순매수세인데요. 3월부터 하루를 빼고 연일 순매수를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선물 쪽에서도 600계약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전기전자 업종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들은 팔고 있네요. 개인들이 1,600억 원 이상, 기관 쪽에서는 투신을 중심으로 240억 원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34억 원 정도, 외국인들이 8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70억 원, 69억 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중형주, 소형주가 대형주보다는 비교적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업종이 강세입니다. 1.9%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이목재 역시 2.7%로 오르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통신업종과 의약품, 섬유의복 등 오늘은 내수주 관련주들의 매기가 확산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가스 업종이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전기전자업종, 대형 IT를 중심으로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 주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계업종과 은행업종이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나 금융업종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갈게요. 최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지금 힘겨루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황소와 곰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 종합 차트인데요. 제가 좀 차트를 길게 열어놨습니다. 지금 2007년 상승장이 있었고 2009년 상승장이 있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같이 사고 이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그거를 거의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2천까지 올라가는 그런 장세를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그거랑 전혀 다른 장세죠. 개인과 기관이 팔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개인과 기관의 물량을 모두 받아내야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텐데 요즘 들어서 계속 기관 환매가 하루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가고 있고 2007년에 펀드 고점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원금이 회복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금융위기 때 저점 매수에 가담했던 분들도 다시 개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좀 강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조정이 당장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철금속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하고 관련해서 비철금속의 수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풍산하고 서원 그리고 고려아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재고로 굉장히 비철금속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비철금속의 가격이 오르면 그에 따른 이제 평가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내리게 되면 또 평가 손실이 나타나게 되는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평가 이익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
또 계속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들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금을 비롯해서 동과 아연 등 원재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비철금속 관련주가 어제여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이틀째 5천억 원대의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 나왔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달성을 했고요. 또 1,700선을 넘어감에 따라서 펀드 환매 자금이 증시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여기서 꺾여버린다면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점인데요. 최희영 연구원님이 좀 의견을 여쭤볼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살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아야 주식이라는 게 오르게 돼 있는데 예. 지금 상황만 봐서는 보통 두 가지 주체가 같이 매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데 외국인 혼자서만 매수하는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좋은 장세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즘 별로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 역시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장세가 당분간 이어져 나갈 것 같긴 합니다. 지금 6월 달에 들어서 또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외국인들이 많은 수매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대형주 위주로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 지수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 들어서 출구 전략 얘기가 잠잠한데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된다면 그걸 빌미로 좀 조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장세를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옵션 만기일 이후에 주가 흐름이 또 변곡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던데요.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오늘장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요즘 들어서 옵션 만기일에 옵션 만기 불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 만기 때 많이 내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뭔가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만 현물과 선물을 같이 사면서 올려야지 이제 만기 때 충격이 일어나는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옵션 만기라고 해서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즘 들어서 뭐 해외 지수 자체도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장 이슈들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1부에 이어 3부에서도 스타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제든지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증시에 관련한 궁금증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장중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전략센터의 애청자신 지혜로운 토끼님이 보내주신 종목부터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셨는데요. 매수가가 13,500원이시고요. 지난 2일 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고 기업 분석과 함께 주가가 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주셨네요. 네, 비중은 없으시고요. 비중은 예. 말씀이 없으셨네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일단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예. 이제 수입산에 의존하던 임플란트를 국산화시키는 데 성공한 벤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상장한 지 한 2년 정도 됐네요. 기대감에 비해서 과도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역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시가총액에 비해서 비교적 미흡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작년 순이익이 약 107억, 올해가 약 36억으로 이익폭이 상당히 감소를 했고요. 또 지난주에 이제 내렸던 것이 SK케미칼이 인수합병 실사를 했는데 결국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역시 M&A를 하면 대기업의 인수가 되면 상당히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지금 수급도 좋지 않고 성장성이나 실적도 단기간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기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중국 쪽으로 지금 자회사가 진출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인구가 많은데 이 많은 인구들이 오스타임 임플란트에서 만드는 임플란트 치아를 이식을 한다면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손실폭 자체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M&A 무산 충격을 딛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조금만 더 들고 가시면 또 이제 매수가 정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0762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55,000원이시고 비중이 또 적어주질 않으셨습니다. 올 들어서 계속 주가가 빠지는 모습인데 어떻게 대응을 좀 해봐야 될까요?
있을까요? 라고 염려하시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예. 코오롱 생명과학 참 재미있는 종목인데요. 예. 사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상장한 지 오늘이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예. 사실 생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처음에는 기대감이 엄청 났습니다. 상장했을 때 공모가가 23,500원이었는데 6번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서 11만 원대까지 올라왔던 종목인데 역시 기대감이 과도해서 그런지 주가가 5만 원 아래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에 상응하는 실적이 뒷받침돼야지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코오롱 그룹의 이제 원료의약품 회사입니다. 그냥 약품의 제약회사 쪽으로도 볼 수가 있고 바이오 회사 쪽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관절염 치료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이게 티슈진 C라는 그런 약품이 있는데 지금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신약이 개발이 될 때 임상 1상, 2상, 3상까지 통과가 되면 신약 판매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판매가 되는 걸 또 보고 나서 그에 대한 결과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하는 게 4상이 되는데요. 1상에서 2상, 2상에서 3상까지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밖에 지금은 없을 것 같고요. 더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박스권 되기 때문에 올해 가을이라도 이제 3상까지 통과가 되면 지금 거래량도 없고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때는 또 엄청난 급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년도 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오늘 한 43,600원 선에서 주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희용 연구원님께서도 일단 주가가 현재까지 바닥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들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휴대폰 뒷번호 1350님께서 동일금속을 사셨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분은 비중이 있으시네요. 매수가는요 9,800원이고요. 20% 정도를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3월 중순쯤에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크게 뛰어올랐던데 이건 왜 그런 건지 궁금하네요. 근데 결론적으로 일단 예.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거의 좀 고점에 물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작년 7월에 상장한 종목이네요. 포크레인하고 굴삭기 등 기계에 들어가는 그 캐터필드 등을 생산하는 철강 제조업체입니다. 시가총액 600억에 지금 영업이익이 약 60억 정도로 현재 주가는 적정 가치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좀 움직임이 안 좋은 것이 역시 매출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인데 매출액이 줄면서 역시 영업이익도 같이 줄어들고 해서 특별한 이렇다 할 모멘텀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좀 찾아봤는데 예. 특별히 공시도 없고 내용이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조선선제 같은 종목이 계속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적고 거래량이 없고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종목 그런 종목은 몇 억 정도만 매수를 해도 바로 상한가로 끌어올릴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좀 작전 세력들이 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적이라든지 특별한 호재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 내재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수급도 중요한데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 경기 회복세와 같이 함께 수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좀 들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일금속을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LG상사인데요. 매수가가 3만 원이시고요. 비중이 또 없으시네요. 오늘 3만 5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태인데요. 주가 흐름이 재밌습니다. 최희용 연구원님. 네, 올라갔다 오늘 내려갔다 아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철금속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자재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LG상사가 해외 쪽으로 원자재 지분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서는 무늬만 원자재 개발주들이 많이 있는데 LG상사는 실질적으로 해외 가스전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우량한 회사고요. 일단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2010년 영업이익이 약 1,450억 정도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형주일수록 성장성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작년보다는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수급 자체도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순매수에 들어오는 양호한 모습이라서 계속 홀딩을 하시고 한 33,000원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종목은 대동기어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21,000원이시라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대동기어 오늘 11%나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오늘 팔고 나와야 될까요? 네, 제가 아침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네. 내리고 있다가 다시 반등이 났다가 다시 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밸류에이션 자체만 분석하는 걸로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조선전선제가 다시 하한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중소형주들이 상한가를 가면 같이 따라가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오늘은 좀 그거를 주도하는 세력 자체가 좀 불안하게 여겨내서 다시 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하한가를 가지 않았다는 게 일단 포인트고요. 지금 23,0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좀 오히려 좀 버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낮은 가격에서 사셨기 때문에 다시금 재상승의 좀 가능성이 있고요. 또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대동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대동기어는 그 농기계에 들어가는 그 기어를 생산하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고 그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밸류에이션으로 대응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유연한 대처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3,000원 아래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들고 가보시고 이탈할 것 같으면 오늘 하한가가 안 가서 다행인데 그때는 바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내시고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 못 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닉네임 알라딘이라는 분께서 보낸 종목이신데요. 최근 들어서 타이어 관련주들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넥센 타이어를 66,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중이 꽤 많으세요. 70% 정도를 갖고 계신데 지금 꽤 많이 물리신 상태인 것 같거든요. 6,100원이면 아마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요즘 타이어 업계가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일단 업계 2위인 금호타이어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한 반사이익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당장 모습이 좋지 않은 것은 지금 차트를 좀 주봉으로 길게 한번 보시면 사실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1,000원에서 7,000원까지 거의 7배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에 적자가 났다가 2009년 들어서 1,100억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성장성 자체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도 그거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성장성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2012년에 또 창녕 공장이 증설이 되고 추가적으로 매출액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요즘 금호타이어가 파업을 했다가 풀었다가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장 자체가 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서 꼭 수익을 내시고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또 다시 0.3포인트 정도 상승으로 상승분을 다소 조금 줄였습니다. 1726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시초가 대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현재 4포인트 상승한 510선에 걸려 있는데요. 510선에서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분간 현재의 거시경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당분간 정부는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회복 흐름이 고용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정부가 지원해 나가기로 했으며 해수 담수화 플랜트와 풍력, 2차 전지, 유기농 식품 등 녹색 기술 개발 사업에 자원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전세가 평균이 7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3.3제곱미터당 70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아파트 전세가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치이며 지난해 1월 초보다는 15.4% 오른 수준입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지난해 1월보다 16.7% 오른 1,080만 원을, 서초구는 24.6% 상승한 1,016만 원을 나타냈습니다. 송파구도 같은 기간 33.7% 오른 861만 원이었습니다. 학군 수요가 형성되는 서울 강남권과 광진구 등이 전세가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 침체로 지난해 급감했던 해외 소비재 수입이 올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소비재인 골프채와 위스키, 포도주, 화장품 등의 수입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골프채는 지난 1월과 2월 수입액이 3,64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나 급증했습니다. 위스키도 같은 기간 45.8% 늘어난 3,971만 달러를 나타냈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향수는 46% 증가한 1,22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동안 유행을 타고 증가했던 해외 고급 소비재 수입이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급감했다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가 소비재 수입은 경기 회복기에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공공기관이 공사를 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가 강화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늘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사 실적 1,00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사 자재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뒤 구매 실적을 중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494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지정해 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현재 205개에서 25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기청은 올해 공공기관들의 총 구매 예산 중 62%에 해당하는 77조 2천억 원을 중소기업 제품 구입에 쓰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 오늘도 샵 5588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퀴즈 맞춰주신 분들 3분을 추첨을 해봤습니다. 먼저 2489님, 나만의 종목 선정 방법은 생활 속의 관찰이다라고 보내주셨고요. 0775님, 나만의 종목 선정 방법은 전문가 포트다라고 주셨고요. 마지막 3900님께서는 나만의 종목 선정 방법은 증시센터의 빨간 넥타이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이 3분께는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